교육에서 온 김민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제 라이카 저희 조직 슬라이드 처리 장비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처리기도 저희 이제 라이카 장비 쓰고 계시고요. 마이크로톤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냉동 절편기인데 오른쪽에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이게 그 메인 전원 스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퓨즈 기능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전압 같은 게 생기면 이게 차단도 할 수도 있고 퓨즈가 이쪽 오른쪽에 있고요. 전원을 이제 그 전원을 켜시면은 한번 이제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그럼 지금은 켜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원 이제 꺼진 상태고 전원을 이제 처음에 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뭐 메뉴 같은 게 좀 나오거든요. 버전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영어로 잉글리시를 할 거냐 뭐 도고가 좋으시면은 이걸 이제 도고로 바꾸시고 뭐 다른 에스파뇰 아신다 그러면 에스파뇰 하셔도 되고 영어로 아니면 이만큼 가까이 와요. 좀 더. 잉글리시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커팅 모타 이제 슬로우 패스트가 나오는데요. 이건 조절할 수 있는데 커팅 모타를 오토로 자를 때 커팅된 속도를 슬로우 모드로 할 거냐, 패스트 모드로 할 거냐 그걸 조절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슬로우 모드로 하시는데 좀 답답하다 빨리 들고 싶다면 패스트 모드로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전원이 이렇게 꺼졌다 들어오면은 파워 페일러라는 표시가 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전원을 제가 미리 켜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1도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21도 상태에서 켰는데 중간에 또 전원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21도 마이너스였다 그러면은 여기 파워 페일러라고 떠요. 근데 저 중간에 마이너스였는데 처음에 꺼지기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상온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드라이 마이크로톰이라고 떠요. 전원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온 상태였는데 켜졌을 때는 상온이 됐으니까 마이크로톰 쪽에 물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그게 생겼으면 전원을 다시 끄고 이 창문 열고 완전히 상온을 드라이 시킨 다음에 다시 켜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물기가 없으면 그냥 열쇠 버튼을 이런 문구가 떴을 때는 열쇠 버튼을 한 5초 정도 누르시면은 해제가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지고 화면이 이렇게 약간 밝아집니다. 사용하기 얼마 전에 켜놔야 돼요? 온도를 떨어뜨려 보려면. 네, 보통은 그 한 4시간은 최소 4시간은 걸리고요. 4시간에 켜놓고서 예. 사용을 하는. 예, 그 전날을 켜보시는 게 좋아요.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은 그 쓰시는다면 계속 켜놓으시고요. 그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세팅해 놓으셨다가 사용하시기 뭐 전날이라든가 마이너스 21도 이렇게 온도를 좀 낮춘다든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공실이니까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적어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계속 쓴다고 하면 그러면 계속 켜놓으셔야 되고요. 계속 켜놓는 게 나아요. 여기 기계 수명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켜놔도? 예. 네. 항상 켜놓는 게 항상 켜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로 맞춰놓고. 여기 4시간씩 이게 우리 시간들에 있는 거면 내가 스케줄 따라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공실이 그러니까 계속 켜놓는 식으로 네, 운영을 하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안 쓰실 때는 마이너스 10도로 해놓으시고 쓰기 전날 마이너스 6도든가 최소한 쓰기 아침에 와서 마이너스 2도 맞춰오시면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 버튼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메뉴 버튼을 이거 누르시면은 한번 누르면 셋 템퍼니저 챔버 템퍼리처거든요. 요거는 마이너스 40도까지 설정이 돼요. 마이너스 40도인데 그 온도는 샘플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팻이 많을 때는 좀 온도를 마이너스 25도 정도나 이렇게 좀 낮춰서 자르셔야 되고 기타 좀 잘 어는 거는 보통은 마이너스 20도 정도에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여기 프리셋 카운터라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오토로 자를 때 그 몇 회점 하고 멈출지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5라고 놓고 자르면은 5번 하고 멈춥니다. 이 프리셋 카운터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타임이 나오는데 이걸 현재 시간 맞춰주시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디프로스트 타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얘가 이제 밤에 그 새벽이나 시간에 맞춰놓으면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성해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해 제거는 어느 부분이 되냐면은 이쪽 부분이 됩니다. 이쪽 부분이 그 프리징 그 대신 에바포레이션 쪽이거든요. 여기서 찬기 냉기가 나오는데 여기가 보통 마이너스 40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습기가 가장 차가운 데서 가서 얼어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핫가스가 돌아가지고 이 부분에 얼음을 다 녹여줘요. 이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밤 시간으로 안 쓰는 시간으로 디프로스트 타임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좀 한번 맞춰줘 보세요. 네, 몇 시? 밤 12시. 12시요? 설마 그 시간에 와서 안 하겠지? 디프로스트 타임 그 얼마나 걸리는데요? 아, 이거는 저기 정할 수가 있는데 8분에서 금방이네. 예, 12분인데 그동안은 여기가 마이너스 한 4도까지 온도가 상승돼요. 챔버 내부 온도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8분 정도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좀 얼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좀 더 높여주세요. 예, 그럼 좀 높이셔야 돼요. 예. 손 안 대도 최소한 잘 10분 돌아가도록. 정도로 예.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다시 이제 셋 템퍼리처 시티, 그러니까 챔버 템퍼리처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거는 키시면은 전등 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에 제거하는 건데 그 디프로스트 타임에 대해서 오토로 성에가 제거되더라도 왔더니 얼음이 좀 많이 좀 있다. 그럼 지금 만약에 매뉴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쓰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셋 템퍼리처 시티로 가신 다음에 한번 누르면 지금 피식 소리가 나죠. 이게 핫가스가 여기서 밸브가 열리는 소리가 되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온도가 벌써 올라가죠. 정수에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셋 템퍼리처 시티로 가서 다시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처음에 이제 그 파워 페일러나 뭐 서비스 이런 문구가 떴을 때 지우는 버튼도 되고 중간에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은 이게 키 락킹이 돼요. 이 버튼들이 다 이제 잠기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 눌러도 다 작동이 안 돼요. 검해졌죠, 이 화면이. 다시 풀으실 때는 이쪽으로 풀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해설. 그리고 이쪽 부분의 버튼들은 이제 뭐냐면은 크게 이제 이쪽 버튼하고 이쪽 버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버튼은 오토로 섹셔닝 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커팅 스피드가 되고 이거는 커팅 모드 1번, 2번, 3번인데 1번은 이게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컨티뉴스 모드라고 해서 얘가 그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오토 섹션이 되고 버튼을 딱 띄면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1번 모드예요. 컨티뉴스 그러니까 스텝 모드라고 그럴까 그런 모드고요. 2번 모드는 컨티뉴스 연속이에요. 계속 얘가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고 3번은 싱글 한 장 자르고 멈추는 게 3번 모드입니다. 그래서 2번에 만약에 모드에 놓고 이거를 이제 스타트를 시키면은 마이크로톤이 이제 잘리기 시작하고 속도는 이제 높이 잘리고 계속 잘리죠.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눌러주면은 멈추고 3번에 놓으면은 자르면 한 커팅하고 자동으로 멈추고 그리고 1번은 이걸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이렇게 돌아가고 손을 띄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멈추고 이제 커팅 모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 위아래 버튼이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샘플 크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샘플 크기라는 건 얘가 움직이는 거리가 한 7cm 돼요. 이게 상하로 샘플이 있고 칼 블레이드 쪽에서 움직이는 거는 7cm 되는데 실제 잘리는 건 한 3cm 정도 구간에서만 잘리잖아요. 샘플 3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려서 샘플하고 칼하고 닿기 전에 여기 시작 구간을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그냥 매뉴얼로 돌리면 돼요. 돌린 다음에 끝나고 지나친 다음에 칼 끝하고 지나친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그 구간이 누른 구간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로 자르면은 이 구간을 저장시키면은 이제 속도를 그 구간에서는 천천히 잘라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고 나머지 구간은 빨리 리턴하고 그렇게 쓰실 때 이제 이 구간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VMAX라는 거는 이제 트리밍 같은 거 하실 때 이게 저 트리밍 할 때 이거를 누르고 있으면 최대 속도로 빨리 이제 트리밍 하실 때 VMAX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에 있는 건 요거는 이 부분은 두께를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섹션 시퀀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누르면 이제 트림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트림에 불이 왔을 때는 요 두께로 나오는 거예요. 5마이크론, 10마이크론, 30마이크론 이렇게 원하는 데 그러니까 트림 앞면 불필요한데 쳐내실 때 많이씩 쳐내실 때 30마이크론 누르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불이 꺼지는데 누르면 꺼지는데 요거는 이제 이쪽에 표시되는 두께로 나와요. 이게 섹션 두께거든요. 그래서 뭐 4마이크론이면 4마이크론, 뭐 3마이크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30대 있으면 4하면 4로 잘리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요 두께로 아, 잘리는 요 거예요. 두께로 그리고 이 트림에 불이 들어왔으면 요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거. 둘다 쓸 수 있고. 아니, 이게 꺼지면 이것도 같이 꺼지지. 왜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어요. 좀 헷갈리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처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헷갈려요. 괜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트림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30마이크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꺼지면은 여기 거기까. 두께 조절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스페시맨 헤드를 전후지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스페시맨 헤드가 나올 수 있는 한계가 3cm 돼요. 안에 홈 포지션에서부터 엔드 포지션까지 나올 수 있는 게 3cm 되는데 얘가 끝까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깜빡깜빡 불이 들어가 있어요. 맞다고 끝까지. 그래서 앞으로 좀 빼면은 이게 없어지죠. 이거는 패스트, 이거는 슬로우. 빨리 빼. 어프로치는 이게 대략적으로 할 때 이거 하시고 약간 정밀하게 하실 때는 이거. 그리고 이거는 오토 스타트를 이제 하실 때 런 스탑 버튼이니까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눌러야지만 작동이 돼요. 이걸 하나만 누르면 작동이 안 되고 시작할 때는 항상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멈추실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멈춰요. 안전을 위해서. 이 버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빨간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오토로 자를 때 이거 되게 급하다 바로 멈춰야겠다 할 때 이거 맞춰 누르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멈추면 되거든요. 해제 이렇게 돌리시면 다시 해제가 돼요.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요 마이크 컨트롤 안쪽에 이제 이쪽에 핸들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요 칼날 각도 얘기인데요. 요 칼날 각도를 여기서 보면 왼쪽에 0도, 5도, 1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0도, 5도, 10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상 5도 이상은 주셔야 돼요. 이 각도를. 각도를 5도 이상 주셔야 되고 칼날 각도 이 레바로 칼날 각도를 주고 풀르고 조이고 하는 레바거든요. 오른쪽에 이 그림대로 이 레바에서 풀르고 조이는데 이 레바를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잠궈 놓으시는데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누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놔도 이게 잠긴 줄 알고 그냥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잠긴 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 얼면은 굉장히 딱딱 꽉꽉 얼어가지고 이게 잠긴 줄 아는데 이게 다 떨려요. 그래서 이걸 항상 시계 반대 방향 이거 움직이죠. 그냥 이렇게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이거를 시계 반대 방향 돌려서 이렇게 잠가주셔야 돼요. 그럼 요 사이가 약간 벌어지는데 요 틈이 약간 벌어지고 양쪽으로 밀면서 잠기기 때문에 여기 틈이 약간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레버가 뒤로 약간 밀리면서 양쪽으로 밀면서 잠기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5도 이상을 꼭 주셔야 돼요. 이거를 가끔 이제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무릎 이렇게 놓고 자르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칼날보다 뒷면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더 이렇게 서가지고 부딪혀야 돼. 샘플이 뒷면에 쳐요. 그렇기 때문에 섹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모르는 분도 그냥 쓰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쓰지 마시고 요런 각도를 5도 이상으로 보통 5도 이상이면 몇 도 정도 평소에 6도 정도, 6도 정도 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꼭 이 오른쪽 레버를 잠가서 장착하고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고요. 이쪽 레버 요 레버는 그림 보시면 이게 좌우로 돼 있죠. 여기에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요거 풀으시면은 홀 다 전체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칼을 이제 쓰실 때 처음에 이제 이쪽 부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놓으시고 트리밍 하신 다음에 다시 섹션 해오면은 칼이 무뎌졌다면 옆으로 약간 이동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동해서 바로 자르면은 첫 커팅은 굉장히 두껍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 스페시맨 헤드를 약간 뒤로 후진하는 버튼, 여기 미세하게 후진하는 버튼 잠깐 눌러서 뒤로 약간 보낸 다음에 돌려서 자르세요. 첫 커팅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여기 이동하면은 그렇게 그럴 때 이 레버 쓰시는 거고요. 그 왼쪽에 보면 레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풀으시면 전체가 앞뒤로 움직여요. 전체가. 그때 이제 이 레버를 쓰시는 거죠. 큰 레버는. 그리고 이 레버를 풀르면은 여기다 이제 칼을 끼우시는 거죠. 칼을 끼우고 이제 그 샘플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이 디스크가 지금 여기 조금 큰 거 작은 거에서 4개씩 있습니다. 네. 뭐 여기다 이제 엠베딩 메디움 발라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샘플이 너무 작다, 너무 바이옵시 샘플 같이 너무 작은 샘플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엠베딩 메디움만 바른 다음에 이걸 좀 얼리세요. 얼려가지고 어느 정도 판판하게 얼린 다음에 위에까지 얼어붙었을 때 이걸 살짝 위에다 올려놓으면 위에가 판판해지거든요. 위에까지 완전히 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판판해진 다음에 이걸 옆으로 탁 치면 떨어져요. 이게 좀 붙더라도 옆으로 그냥 돌리면은 여기 딱 분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스테이지 엠베딩 메디움이 하얗게 얼어있죠. 판판하게 얼어있으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샘플 같은 것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약간 한 3, 4mm 정도 이렇게 높이를 만드는 거죠. 엠베딩 메디움. 그 다음에 여기 엠베딩 메디움 마저 부은 다음에 다시 얼리시는 거죠. 이렇게 얼리시면 조그만 샘플 하기에는 좀 좋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이제 준비하신 다음에 이쪽에 놓는 거죠. 이걸 풀으시고 여기다 샘플을 넣으시고는
넣으시고는 요거 이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되고요. 요걸 이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걸 풀으시면은 샘플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앞뒤, 그러니까 이게 우리 Y축인가요? Y축, 이게 X축. 네, X축, Y축 이제 8도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이 편하게 아주 그 수평이 맞게 딱 그 여기 엠베딩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샘플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엠베딩이 돼 있으면은 이걸 약간 풀러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은 그 이쪽 부분 로스 안 하고 한 면에 이쪽 부분까지 같이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잡으시면 되죠. 그리고 샘플 엠베딩 할 때도 저희가 그걸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샘플이 이제 원하는 부위가 한 면에 잘릴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걸 사선으로 이렇게 심지 마시고 샘플이 이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이제 보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수평에 여기 딱 맞게 그렇게 딱 심으시, 약간 핀셋으로 잡고 있어서 약간 어느 동안 잡고 붙잡고 심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엠베드 몰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뒤집어서 그 바닥에다가 원하는 부분이 이제 밑으로 가게 해서 올린다, 그 한다고 엠베드 부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제 벗겨내면은 여기 컴파운드만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엠베드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까지 조절을 하시려면 이걸로 풀러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은 요 풀러서 이쪽에 꽂으시면 돼요. 꽂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요 정도까지만 또 잠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칼은 항상 칼은 이제 마지막에 끼우시고 잘리기 바로 직전에 끼우시고 이제 안 쓰실 때는 항상 이거 풀어 놓으세요. 레버를. 칼도 빼놓고. 왜냐면 이게 레버를 잠가 놓으면은 이 안에 이제 텐션 스프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하실 때 요거 레버를 풀어 놓으시고 요 레버를 요 정도까지만 잠가 주시면 돼요. 굳이 뭐 이렇게 돌릴 필요 없고 요 정도까지만 딱 잠가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잠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는데 대략적인 거는 이걸 풀러서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프로치를 하시고 이제 좀 이제 보시면서 칼을 이제 이쪽부터 쓰실 거니까 이쪽 왼쪽 지금 칼은 안 꽂았어요. 꽂으시고 그다음에 요 버튼 이제 그 빠르게 나온 패스트 버튼하고 슬로우 버튼 눌러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어프로치 됐다 그러면 미세하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칼을 약간 움직이면서 닿나 안 닿나 보셔가지고 닿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트림에다 놓으시고 이제 핸들을 돌리시든가 이제 오토로 이제 자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설명드린 걸로 기능으로. 그래서 자르시다가 다 자르면은 요 트림 섹션 버튼 누르면 이제 4마이크론이나 뭐 이렇게 원하는 두께로 쭉 섹셔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섹셔닝 이거는 계속 또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제 딱 섹셔닝 이제 그 뜨셔야 되잖아요. 뜨시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그때 이제 크라이컷이 자꾸 말려가지고 돌돌돌 말리잖아요. 말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데 그때 말리는 걸 방지하는 게 안티롤 플레이트예요. 그 안티롤 플레이트하고 이거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유리인데 이게 지금 요 엣지가 4군데 지금 다 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군데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장착 한번 풀어가지고 풀어서 장착하시면 되고요. 반대면으로 하려면 이거 빼가지고 돌려서 끼우면 돼요. 이렇게 덮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위치가 딱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떻게 위치냐면 칼하고 이 샘플하고 이 글라스하고 의 위치인데 요거를 돌리시면은 이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여기 스프링이 있고 여기 그 나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죠. 나오죠. 네. 반대로 돌리면은 이게 뒤로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칼날하고 그 안티롤 유리 면하고 딱 맞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보다 유리가 먼저 튀어나오면은 칼에 부딪히지 않고 유리에 부딪히니까 샘플이 섹셔닝이 잘 안 되면서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 유리가 깨져요. 기스가 나요. 기스 나는 이유가 칼보다 뭐를 먼저 튀어나오게 만들어놔서 다 기스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칼보다 너무 뒤쪽으로 가 있다. 만약에 밑으로 너무 내려가 있으면 당연히 이 안으로 안 들어오고 앞에서 말려서 밑으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밑에서부터 그 아래쪽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맞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찾으시고 이거는 이제 그냥 팁인데 어떤 거냐면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한번 대봐요. 손을 대보고 한번 잘라보세요. 그래서 얘가 너무 튀어나왔으면 진동이 드르륵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닿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동이 안 오면서 그 사이로 싹 들어가는 위치를 딱 찾으시면은 그 위치가 딱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니까 트리밍 다 하시고 이제 다 청소하시고 섹셔닝 하시기 전에 여기다 덮고 섹셔닝 하시면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약간 잡고 있다가 붓 2개로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펴가지고 그냥 딱 붙여서 하시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트리밍 다 한 다음에 자를 때 이거 붓으로 딱 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커팅이 되기 시작할 때 여기 앞에만 살짝 잡아줘요. 그 다음에 쭉 같이 따라오면 이렇게 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완전 끝까지 안 자르고 여기 끝에 약간 붙여놔요. 붙여놓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거를 잘 펴가지고 이 상태에서 붙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다시 위로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샘플이 여기 표면에 대고 이거 살짝 내려요. 이렇게 살살 붓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자른 다음에 붓 2개로 여기 잘라진 섹션을 이렇게 살살 펴가지고 잠깐 누르고 있다가 슬라이드가 딱 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붙이셔가지고 이제 동물 조직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바로 넣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오래되면 한 15초 이내에 알코올에 넣어서 고정을 시키고 아니면 드라이가 금방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알코올에 바로 이제 슬라이드 15초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제 염색하셔가지고 공입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튜브는 이거 처음에 쓰는 게 훨씬 수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렇게 이제 위치만 딱 잡으면은 좀 잘 들어오고요. 그 붓을 하는 것도 좀만 연습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연습하시면은 예, 잘 됩니다. 그걸 피는 거는 자꾸 이제 이 섹셔닝 하는 거는 진짜 연습 몇 번 해보셔야 돼요. 계속 자꾸.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안수 플레이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꾸 깨져요. 유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공용으로 특히 쓰시면은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쓰신 분이 많지 않으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와서 깨져 있으면 누가 깼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같은 뭐 다른 팀끼리 사셔서 보관을 가져와서 쓰시든가 따로따로 사가지고 예. 개인별로. 개인별로. 그렇죠. 이걸 많이 빼놓든가 그래야지 이거 어느 순간 와서 깨져 있어요. 그렇게 좀 이걸 미리 빼놓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잘 깨먹나 보죠, 저? 예, 이게 잘 깨먹어요. 그래서 기스를 많이 내요, 이거 사실. 네, 얼마예요, 이거? 이게 한 저기 사시면은 한 29만 원 정도. 예, 유리인데. 네. 근데 이거 누가 만들려고 이거를 유리집 가서 만들었대요.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 들어온대요, 이게 사이가. 왜냐면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이게 마이크론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그 찢어지고 잘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해봤는데 똑같이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유리를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쪽 면도 평평하지만 반대면도 완전히 진짜 유리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만들지 못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절단면이 유리처럼 그렇죠. 매질매질한 네, 거예요. 그렇죠. 완전 이면하고 똑같아요. 이 반대면, 옆면도. 그렇게는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스킬을 키워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업이 다 끝나시면은 다 뭐 털어내 있어서 이쪽에 뒤쪽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버리시면 되고요. 스크랩 버리시면 되고 칼을 먼저 제일 먼저 빼시고 위험하니까 칼을 여기 풀러놓고 칼 빼놓으시고 청소해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눌러서 홈포지션까지 이걸 집어넣으세요. 안까지 집어넣으시고 중간에 뭐 세우시면 이거 아무거나 누르면 다시 서요. 그리고 이것도 빼서 이게 수용식이니까 물에 이렇게 적셔서 깨끗이 하시면 되고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그리고 요 엣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이프 홀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찌그러뜨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찌그러지면은 칼날이 다 떨려가지고 섹셔닝이 제대로 안 나요. 채터링이 생겨서 이 부분 찌그러뜨리는 원인은 뭐 너무 바짝 대놓고 트리밍 하다가 할 때 요런데 뭐 디스크 같은데 부딪힌다든가 예, 그럴 경우에 많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 부분 찌그러지지 않게 앞뒷 부분 여기 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소해서 버리시고 만약에 중간에 전원을 끄고 싶다 그러면 전원을 끄면은 얘가 마이너스 20도 되니까 이게 물기가 엄청 생겨요. 그러면은 문을 열어놓고 한 4, 5일 정도 드라이 시키신 다음에 다시 키셔야 돼요. 중간에 키면은 중간에 마이크로톤 저 뒤쪽에 얼음이 얼어붙어가지고 두께가 제대로 안 나거든요. 섹션이 4, 5일. 예. 그러니까 일주일 거의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청소하고. 누군가 잘못해놓으면은 4, 5일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끌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중간에 뭐 정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꺼야겠다. 그 물기 생겼으면 그때 끄셔서 말리시면 켜셔야 되고 아니면은 얼음이 여기 너무 많이 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완전히 끄시고 요 판도 다 빠져요. 들어서 내시면 다 빠지거든요. 빠지면 요 밑에 챔버가 깊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물기 있으니까 걸레 같은 거는 닦아내시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열어놓으시고 말리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홀더 같은 것도 이거 풀르시고 뒤로 빼면 이제 다 빠져요. 그리고 완전 청소할 때는 그 해야 여기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여기 12시에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락 장치가 있어서 12시에 꼭 잠그면 여기 락이라고 표시가 돼요. 이 락이라고 표시되면 일단은 오토로 스타트가 안 되죠. 강제로 해도 여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락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뭐 샘플 장착한다든가 칼 장착한다든가 뭐 작업이 다 끝난다든가 할 때는 안 쓰실 때는 항상 절편 안 할 때는 항상 이 락을 걸어 놓으세요.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손을 많이 비니까요. 항상 락을 잠가 놓으시고 칼은 그 쓸 때만 껴놓고 안 쓰실 때 빼놓으시는 게 좋죠. 이게 손 빌 확률이 많으니까 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손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설치 장소는 요 옆면에 최소 이제 14cm 정도는 다 띄워놓으셔야 되고요.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이쪽에 이제 왼쪽이나 이제 그 왼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그쪽에 먼지가 많이 끼면은 진공 청소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만 관리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드린 크랙컷 오일이에요. 이거 냉동 전용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0도 되더라도 얼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오일은 언제 쓰시냐면 지금은 이제 새 거라 상관없는데 좀 쓰시다 보면은 약간 뻑뻑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쭉 빼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3cm 정도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쪽에 여기 그 노란 신주가 나와요. 여기 그 헤드 부분에 뒤쪽에 이제 그 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저 뒤쪽 부분에 이제 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노란 부분에 이쪽 부분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쪽에 이 판 부분하고 올린 다음에 이 뒤쪽 판 부분 여기 몇 방울 떨어뜨리시고 살살 돌려주시면은 그게 싹 퍼지면서 부드러워진다. 기름 칠할 곳은 거기만 칠하면 되는 예, 거예요? 거기 칠해주시고 뭐 다른 데는 사실 칠할 때는 없는데 뭐 요 레바 같은 경우에도 가끔 칠해주시면 지금은 약간 칠해져 있거든요. 이런 레바 부분 그리고 이쪽 레바도 이제 이쪽은 이쪽 레바 정도 푹 칠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칠할 때는 없어요. 예. 칠해주시면 여기 근데 하나 있으면 거의 평생 쓰는데 이거 없으면 또 사야 되니까요. 이거 보관만 잘 하시면 돼요. 나이카 거 쓰였죠. 그리고 예, 그 정도만 일단 뭐 주의하시면은 네. 푸스위치는 언제? 예. 푸스위치는 이 스위치랑 거의 똑같습니다. 오토로 자르실 때 이거를 살짝 이걸 이제 컨티뉴어스로 놓고 네. 오토로 자르시면요. 이걸 스타트하는 발로 밟아서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멈추고 싶으실 때는 이거를 살짝 한번 다시 밟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토 스타트 했는데 이게 이제 급하다 그러면 바로 멈춰야겠다. 이거면은 여기서 멈추면은 한 커팅 끝나고 멈추는데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이걸 빨리 세게 한번 딱 밟으시면은 이거는 이제 인버전 스타트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멈춰요. 근데 이제 이제 오토로 자르시는 게 초보자는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붓으로 이제 건지거나 할 때 이게 손 돌리면서 같이 돌리기가 좀 어려우면 오토로 이제 하고 속도 좀 줄여놓으시고 붓으로 이렇게 하고 양쪽 붓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초보를 할 때는 오토로 하실 때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 섹션이라든가 좀 이제 딱딱한 조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칼 홀더도 바뀌어요. 텅스텐 블레이드 잡아주는 홀더가 있거든요. 이건 일반 스틸 블레이드고 그 본자를 내면은 칼이 이게 약해서 안 되고 TC 텅스텐 블레이드가 있어요. 그거 홀더로 바꾸고 샘플도 그냥 올리면 안 되고 마이너스 한 60도에서 올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앞면에 트리밍 한 다음에 윗면에다가 필름을 붙여줘요. 가와모토 필름이라는 게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붙인 다음에 섹셔링을 필름에 붙이면은 딱 자르면 그 필름에 이제 딱 붙어서 살짝 잘리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바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슬라이드에다 그거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 슬라이드 그거를 필름 붙인 다음에 핵산에 그 시약에 넣어놓으면요 그 샘플이 그 슬라이드로 옮겨가요.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필름은 버리고 네, 염색해서 거기다 보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오토로 쓰시면은 아주 좋죠. 오토로 쓰시는 게 이제 버릇이 되면은 좋고 이제 뭐 굳이 안 쓰시겠다면 이렇게 손으로 그냥 돌리셔도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 손으로 하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그렇죠. 이거는 뭐 예, 이거는 아무렇게나 놔두고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손으로 많이 했어요? 손에 익숙해 있어? 네, 그렇죠. 제일 겁나는 게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네. 그 나라하고 저 헤드하고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이거 어프로치 할 때 처음에 이제 이게 좀 뻑뻑하다고 너무 세게 확 밀거나 그러면은 좀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항상 이거 쓰고 났으니까 이거를 집어넣으시고요. 안 깊숙이 집어넣으시고 이거는 이제 거의 이거는 고정시켜놓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급적이면 그냥 딱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샘플 장착한 다음에 이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어프로치 하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어프로치 하시면 좀 덜 위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러서 이제 밀 때 이게 좀 뻑뻑하니까 너무 힘주다가 확 밀려가지고 뒤에 딱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샘플 심을 때 여기에도 너무 바짝 심지 마시고 너무 얇은 거나 작은 샘플은 아까처럼 여기 약간 이게 약간 그 엠베드 미디움을 좀 밑에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심어주셔야 돼요. 샘플 거기다 넣고 예. 저기 위에다 올려놓는 아 이거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얼릴 때 만약에 샘플 뭐 그 얼리실 때 엠베디메든 바르고 이제 샘플 얼잖아요. 이렇게 얼릴 때 얼어 올라올 때 위에가 이제 이렇게 얼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거를 살짝 들어서 딱 놓으시면은 위에 부분도 판판하게 얼리고 그리고 빨리 얼어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한 여기는 이 부분은 항상 마이너스 한 4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세 부분에서 히트 익스트랙터라고 하는데 이 세 부분 이제 높이 눈나미지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안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파킹해 놨다가 이걸 딱 올려놓으시면 윗부분도 빨리 얼고 딱딱하게 얼고 온도를 그리고 온도 이게 쓰시다 보면은 온도가 사실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0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센서가 이 부분이에요. 센서 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온도지 여기 칼날 부위는 여기 막 복사열도 있고 하니까 여기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창문 좀 닫으면서 이렇게 안 쓸 때 이렇게 자를 때도 약간 닫고 이렇게 프리미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하시고 섹션이 할 때만 살짝 열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그 얼려주는 프리저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걸로 좀 딱 저 샘플 같은 거 약간 뿌려주면서 잘라야지면 더 잘 자를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보다는 그렇게 잘라 온도가 여기 좀 상승돼요. 그렇죠? 설정 온도 올려놓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로 그쵸 마이너스로 맞춰놔도 하더라도 특히 몇도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지금 40도까지 설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기계 무리가 있어요. 40도 맞추려면 얘가 진짜 컨디션, 룸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여기 뭐 습기라든가 뭐 온도 그게 다 최적이 돼야 되거든요. 복사열도 없어야 되고.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복사열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건물 이름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온도가 자꾸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이너스 40도는 맞춰놓고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25도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40도까지 맞춰놓고 뭐 하면 얘가 좀 컴프레셔가 계속 돌고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 마이너스 25도 정도 놓고 쓰신다 이렇게. 엠베드이 좀 얼마나 그래요? 얼마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엠베딩 이것도 이제 폼하는 것도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엠베딩 메디움에다가 뭐 미리 샘플을 약간 넣어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다 좀 상온에니까 넣어서 이제 좀 안에 틴트가 되는 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샘플을 소크루스에다가 넣어놨다가 그걸 뭐 다시 수세하든 아무튼 빼와가지고 엠베딩 메디움 발라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여기다가 소크루스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얼어요, 근데 잘. 여기다 소크루스 섞지 마시고 왜냐면 소크루스가 이제 설탕물인데 거기다 이제 조직을 넣어놓으면은 이게 얼 때 그 샘플이 원래 터지잖아요. 셀이 그 얼면서 그 확장되니까 얼음이 그래서 셀이 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소크루스에 넣어놓으면 좀 막아주거든요. 그 소크루스 그 저기 그 성분이 그거를 없애주기 때문에 소크루스에 담가놨다가 그 고정을 살짝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포르말린 고정을 살짝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게 조금 그 샘플 처리하는 거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방 같은 거는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좀 많이 제거를 하고 하셔야 돼요. 지방은 안 잘리기 때문에 그게 얼지가 않아서 지방 같은 부분은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시고 조직 좀만 이제 넣고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거죠. 지방을 보는 사람들 지방을 보려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25도를 일단 하시고 그 얼려서 뿌리는 거 있죠. 그거를 네. 좀 뿌려가시면서 좀 어려워요 섹션을. 뿌려가면서. 예, 계속. 흔히 많이 예, 그렇죠. 그거 하려면 이제 기술이 그것만 기술만 이제 배우셔야 되고 특별히 좀 뿌려가면서 좀 네, 그런 운동 같은 거. 자꾸 해보시고 이제 해보시면 좀 네, 좀 여러 가지 뭐 좀 손맛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배워놓으시면은 계속 많이 쓰실 거예요. 연구하실 때 항상 쓰시기 때문에. IHC 하는 사람들은 항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칼날은 어떻게 거예요? 아, 칼날을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라이카 그 818 블레이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되는 칼날인데 저희께 약간 두툼하고 약간 하이 프로파일이라거든요. 그 칼날만 쓰시면 돼요. 파라핀 자를 때도 똑같은 거예요? 파라핀 자르는 칼이 전 세계에서 2개 나와요. 네. 그게 종류가. 근데 스탠다드 사이즈거든요. 네. 로우 프로파일, 하이 프로파일. 그 하이 프로파일이면 다 맞아요. 예. 그 스탠다드 사이즈 때문에 뭐 다른 블레이드의 칼이라도 하이 프로파일이면 사이즈가 맞습니다. 약간 두툼해요. 그리고 칼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딱딱한 거 크라이로 자른 상태 자르기에는 그 하이 프로파일이 좀 좋거든요. 좋게. 그럼 이걸로 본 본 자르면은 안 돼.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걸 저기 가와모토 필름 키트를 사셔가지고 자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본 자르려고 텅스텐 킷을 네. 구입하면 얼마 정도 해요, 그거는? 그게 전부 다 풀 세트로 해가지고 하시면요, 그 뭐 얼리는 것도 있고 뭐 조그만 액세서리 다 있어요. 예. 1,400, 1,500 정도. 1,400, 1,500. 네. 하나 사요. 본 자르려고. 항시 켜놓으실 거예요, 그럼? 예, 켜놓으려고. 이게 당장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당장 시작은 아니지만 친구 경락 쓰겠다고 할 거예요, 바로. 그치? 그쪽은 막 항상 뭐 밀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밀려있죠. 예, 쥐 잡을 때마다 계속 하니까. 그리고 계속 켜놔, 다른 데도. 거기서만 딱. 켜놓고 유지를 하더라고. 친구도 켜나요? 그래서? 다 켜놔. 항상 켜놔. 진짜 몇 개월 안 쓴다 하면 그때 끄지. 슬라이드 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예약해서 써야 될 거잖아요. 예약 그거 다 거기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예약 잡아가지고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염색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여유 있게 해야 될 거야 아마. 염색도 시간도.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일해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 엠베딩 메디움의 수용성이 있고 저기 커버 슬리핑